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런 오늘이 11월 17일.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지금 닷새 만에 다시 또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앉아 있나요? 꿈속의 고향. 드보르작의 그 신세계라는 교향곡에 나오는 곡이죠. 2악장인가요? 네. 오늘은 뭐 고향에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5일 동안 뭘 했나 궁금하셨죠? 안 궁금하셨다고요? 그 지난 그러니까 11월 14일이죠. 죄송합니다. 11월 14일 날 그날이 제 이제 저희 할머니 기일이셨어요. 그래서 그 뭐 멀지 않습니다. 산소가 그 바로 여기 뭐 진짜 뭐 자가용으로 가면은 뭐 한 15분 20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 전 자가용이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갑니다. 거기는 항상. 근데 그 산소가 조금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요. 수풀이만 우거지고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큰 맘 먹고 한 그 한 3박 4일 진짜 한 나흘 정도 계속 그걸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무들을 좀 그냥 베어내고 치우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그 14일 금요일이 저희 이제 할머니 기일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집에 와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또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저 탄생일이었더라고요. 아이고 참 보통 이제 그 기일은 좀 기억들을 하지만 탄생일은 잘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유명한 뭐 그 음악가나 뭐 희곡 작가 뭐 이런 예술가들은 공연에 관련된 예술가들은 그 태어난 날도 많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탄신 뭐 100년 뭐 탄신 뭐 200년 기념 뭐 공연 뭐 연주회 뭐 이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탄생을 기념하는 그 외에 다른 위인들은 별로 이제 없으시죠. 그래서 아마 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탄생일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우리 할머니 기일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탄생일이 겹칠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오래전 그 추억이 하나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할머니는 191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1917년생이시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한 살 차이신데 한동네 잠깐 살았던 그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묵동이에요. 묵동. 그러니까 목동 말고 묵동. 중랑구 묵동 있지 않습니까? 태릉 입구라고 그러죠. 거의. 거기서 이제 전 태어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제 이제 고향이죠. 정말 엎어지면 코달대입니다. 거기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도봉동이고요. 아주 지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79년에 돌아가시고 그 81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죠. 근데 그 일기를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일기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소실된 게 아니라 제가 안 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집안이 망하고, 예, 뭐, 뭐, 가족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이제 할머니 댁에 있었거든요. 할머니 댁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신문을 돌렸는데 왜 돌렸냐면, 엉뚱하게도 피아노를 배우려고. 피아노 그 교습비를 배울 얻기 위해서 집안에 망했으니까 이제 용돈 주실 분들이 없잖아요.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갖고 신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걸 한 10개월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돈이 생기니까 예, 그래도 그 당시에 뭐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뭐 만 7천 원인가 뭐, 야, 2만 7천 원 가든 학생한테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그 돈으로다가 뭐 피아노는 안 배우고, 예, 뭐 이것저것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랬죠. 그런데 신문을 새벽에 막 3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보급소까지 4시 반에 가야 돼. 4시 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거 신문을 다 돌리고 또 학교를 가고,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집에 오면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또 집에 오면 그냥 또 피곤하니까 그냥 뭐 일기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귀찮았거나 아니면 그 시절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일기를 안 썼거나. 그러니까 분실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썼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그 4월부터만 다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기를 근데 왜 그 다시 찾아보게 됐냐면, 제가 어릴 때 그 중학교 2학년 때로 이제 직접 기억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할머니가 이제 옛날 얘기를 갖다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녹음기를 그거 그거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녹음하라 그런 건지 제가 그냥 할머니 뭐 제가 녹음하기 위해서 녹음한 건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이제 뭐 9살 때 시집 오신 그거부터 막 얘기하셔갖고 뭐 시아버지한테 장난치다가 이게 애기니까 9살짜리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입주를 하고 이제 시집을 보내셨나 봐요. 예. 근데 왜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는 뭐 일본 순사셨다는 뭐 그런 말씀도 나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 순사 딸이 그 9살에 그 뭐 저 이불 줄이려고 그 전농동이 이제 고향이시거든요. 우리 저 할머니는. 근데 어떻게 이게 묵동까지 그 9살에 시집을 오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좌우간 할머니가 막 이제 뭐그 9살 때 시집 와가지고 뭐 할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아요. 예. 9살 차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예. 할아버지는 1905년생이시고. 근데 이제 막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뭐 시아버지한테 뭐 진짜 뭐 동네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종아리 맞은 얘기, 그러니까 며느리가 종아리도 맞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강릉에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차출이 되셨나 봐요. 예, 강제 징용을 당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말리는데 일본 순사가 할머니가 머리구덩이를 잡고 막 배를 걷어차고 막 그런 말씀을 할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60 이제 환갑 진갑 다 지나시고 나서 이제 또 몇 년 지난 때였는데, 하여튼 할머니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 쪽으로 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요. 딱 하나만 기억나요. 할머니가 박정희 대통령을 보신 거예요. 언제? 6.25 전에 그 1947년 8년 요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교관으로 그 있으셨을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안에 그 육사 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관사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그 우리 집안에서 금순애라고 하거든요. 금순. 왜 이름이 금순인지 모르겠다. 금순애라는데 거기 그 집에 새를 사셨대요. 새를 사셨는데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제 저랑 이제 그 옛날 얘기 막 하시면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시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거죠. 그래서 텔레비에 딱 나오셨는데 옆에 있던 그 부인이 할머니가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진 이거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은 김호남 여사시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그 불가에 귀의하신. 근데 그 또 이렇게 뭐 그 알려진 얘기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부인은 뭐 유경수 여사시고 유경수 여사는 6.25 때 그 이제 결혼을 하신 케이스니까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참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얘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뭐 누가 되시겠죠. 근데 어쨌든 알려지지 않은 정말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는 뭐 그걸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그 뭐 자료들도 찾아보고 하지만은 그 육사 교관 시절 그 1947년부터 8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교관이었다 이 기록 이외에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묵동 제 고향 묵동에서 금순회라는 집에 새빵을 사셨고 할머니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뵙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셔서 할머니가 봤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그때 옆에 있던 부인과 금순에서 살던 그때 부인과 다르더라. 어, 사실은 이건 잊혀진 역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많은 그 일대기가 다 뭐 문서로도 남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건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만 아시게 되는 그런 역사도 사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동네를 한번 갔다 왔어요. 예. 제가 태어난 그 집에서 육사 그 정문까지 가는데 걸어서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길을 딱 걸으면서 아, 박정희 대통령도 이 길을 걸으시면서 육사에 그 출근하셨을 때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우 막 그때 약간 좀 지금 방금 하모니카로 들려드렸던 이 꿈속의 고향 이 드보르작의 이 신세계 교향곡 그 2악장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박정희 대통령이 걸으셨던 길을 내가 또 이렇게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오늘 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예, 저희 또 그 저희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또 없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계셨냐고 제가 확인했냐면 그것도 오늘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육사 교정에 그 모셔도 있고 그 위에다가 육사를 세웠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럼 혹시 뭐 또 그 골프장 아닌가?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알 방법도 없고 근데 오늘 이제 그 큰 집 그 증조 할아버지 그 제사를 매일 지내시는 그러니까 그 때마다 지내시는 그 큰 집 그 사촌 큰형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때 그 육사를 지으면서 증조 할아버지 묘를 이장을 했답니다. 어디로? 어떤 절에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해서 예, 어떤 절에. 근데 그걸 그 할아버지 때에서 자식
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전수를 안 해서 그 전해주질 않아서 그 사촌형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절인지는.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 하여튼 육사란 좀 어쨌든 연관이 있게 된 거죠. 예. 오늘 육사 그 가봤더니 뭐 예, 정문도 막 그냥 옛날에는 막 그 거대한 뭐 그 시멘트 블록 같은 걸로 다 막 지어놨는데 뭐 그냥 전통식으로 지어놨더라고요. 전통 한옥식으로. 아이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우리 할머니와의 그 짤막한 인연. 네. 하모니카 한 곡 더 불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